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아이 엄마입니다. 대학 시절 미팅으로 만나게 된 남편과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진 관계였어요. 그때는 정말 제가 지금의 남편과 결혼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냥 어쩌다 다른 친구의 대타로 나갔던 미팅에서 남편이 저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리고 그 후로 남편이 저희 학교까지 찾아오며 저를 끈질기게 쫓아다녔습니다. 친구들과 놀기 바빠서 연애할 생각이 없다는 저를 붙잡고 눈물 콧물 다 짜면서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그때는 괜히 그 모습이 귀여워 보이기도 했네요.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어요. 나밖에 모른다고 쫓아다니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너무 순수하고 귀엽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순수함이 남편과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남편이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매일같이 제가 그리워해요. 하지만 제가 학교에서 바빠서 편지를 잘 못 보냈더니 남편은 다른 사람이 생겼다고 생각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몰래 휴가를 나와서 술을 마시고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없으면 못 산다고 울면서 찾아오는데 그 모습이 조금 찌질하고 어색했지만 그렇다고 난 좋다는 그 마음이 고마웠어요. 그 순간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 죽고 사는 사랑을 하게 되었죠. 그 이후로도 우리는 오랫동안 연애를 해왔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했고 남편은 취업 준비를 하며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취직에 성공한 것은 정말 놀랍다. 사실 졸업 후 곧바로 취직을 시도했지만 문과 출신으로 인해 취업이 쉽지 않았다. 다른 친구들이 경력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공부를 계속하자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학원에 입학했고 더 배우면 더 나은 일자리가 생길 것을 기대했습니다. 대학원 생활을 열심히 하던 중에 뜻밖의 유학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미국에서 학비를 면제받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거든요. 물론 주거나 생활비는 스스로 부담해야 했지만 요즘 같은 시국에 학비가 무료인 유학 기회는 흔치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둘도 없는 기회였고 꿈을 향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남자친구에게도 이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었죠. 상아, 넌 내가 유학을 가면 어떨 것 같아? 무슨 유학? 무슨 유학은 외국 나가서 더 배운다는 거지? 아니, 그게 있잖아. 이번에 우리 대학에서 3명을 뽑아서 학비 지원으로 유학을 보내준다고 하더라고. 내가 전부터 미국에 가고 싶었던 거 너도 알잖아. 너무 좋은 기회인데 아무래도 교수님이 나를 밀어주시겠지. 안 그래?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미국이라, 미국. 저 멀리 있는 그 미국 아메리카. 너 지금 미국이 어디에 있느냐? 미국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야? 그래, 맞아. 미국이야. 아메리칸 드림. 그런데 왜 이렇게 난리지? 왜냐면 너도 가고 싶어서 그래.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너가 미국으로 유학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미국으로 가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넌 그냥 여기서 계속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는 미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할 건데. 아니, 뭐 그런 말씀을 해서 우리가 떨어져 사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어쩔 수 없지.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세상에 장거리 연애는 별거야. 매일 전화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전화는 무슨 얘기야? 우리가 연애하면서 일주일 이상 떨어져 있었던 적이 있어?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유학을 가겠다니. 그게 무슨 이기적인 소리야. 이기적이라 그러는 너는 왜 이렇게 오바야? 그럼 넌 내가 그 좋은 기회 그냥 다 포기하고 내 옆에 있어야 한다는 거야? 내가 평생 대학원생으로 그냥 썩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꼭 유학 가야 해. 아이 대학원 북일로 공부는 충분히 많이 했잖아.
아, 논문을 숨쉬듯 썼으면 된 거지. 뭘 또 그 멀리까지 가서 공부하겠다고. 그래, 그냥 여기 남아서 취업하면 되잖아. 취업은 뭐 말처럼 쉽니? 애초에 대학원 간 곳도 취업 안 돼서 그런 건데 나도 대학원 들어오면 취업 잘 될 줄 알았지. 근데 여기 나 말고도 나 같은 사람 수두룩 하더라. 이왕 이렇게 된다면 더 멀리 나가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오는 것이 좋은 일이죠. 성환아, 내가 속상한 마음은 알겠지만 나는 공부하고 싶고 유학을 가고 싶어. 그래서 나를 이해해주고 보내줬으면 좋겠어. 응, 그럼 우리 언제 결혼할까? 내가 취직하면 결혼하자고 했는데 그대로 미국으로 가버리면 우리 그냥 헤어지는 거야? 아니야. 혹시 다른 방법이 없을까? 지금 하는 말이 헤어지자는 거랑은 뭐가 다르죠? 나의 유학 소식을 기뻐해줄 생각했던 남자친구가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에 나는 당황스러웠어요. 제 나이는 20대 후반이고 빠른 친구들은 벌써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때 나는 한참 꿈만 같았고 재촉하는 마음은 없었고 당장 결혼하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같은 건 생을 못하게 되어 유학을 다녀오기로 했는데 남자친구의 생각은 그랬던 게 아니었던 모양이었어요. 유학을 떠날 경우 남자친구와 헤어질 것이라는 걱정 때문인지 남자친구가 제 유학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헤어질 작정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떠나면 못 보낸다며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찾아와 울었어요. 지은아, 제발 나를 버리지 마. 나 없이는 못 살아. 지아, 유학까지 가기 전에 그냥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내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야. 각자의 행복은 각자가 찾아야 해. 내가 이런다고 나는 내 인생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테니 이러지 마, 성환아. 우리 서로를 위해 노력하자. 응, 아니야. 내가 내 책임지면 되는데 내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나는 돈 많으니까 우리 집 경제는 내가 책임질게. 많다고 내가 너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게 해줄게. 나랑 결혼하자. 이은 남편은 제가 유학 가면 죽어버리겠다 진상을 피우더니 결국 제게 저런 식으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자기가 저를 먹여 살리겠다며 제발 유학만은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에게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 탓에 그런 남편의 모습에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꿈과 미래도 중요하지만 남편도 그만큼 많이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유학 기회를 포기하고 남편과 결혼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행여라도 제 마음이 변할까 싶었는지 곧장 시어머니에게 저를 소개하며 하루빨리 결혼식을 올리려 했습니다. 서둘렀습니다. 그래, 내가 친구 얘기 많이 들었다. 얘기를 어찌나 많이 들었는지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야. 뭐니, 하긴 뭐, 너들이 이래서 2년 사귄 것도 아니고, 너들이 만난 지 벌써 몇 년이니, 그러면 사실 그 정도 만났으면 내가 너를 진짜 만나봤어야 하는 건데. 말이야, 어쩌다 이제 와서 만나게 됐나 모르겠네. 그러게요. 어머니께 인사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어머님, 아유 죄송은 무슨, 나도 이제 와서 죄송하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그만큼 내가 보고 싶었다. 궁금했다 뭐 이런 말이지. 아무튼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한다. 예비 시댁은 참 좋아 보였어요. 오래되어 보이긴 하지만 딱 보아도 좋아 보이는 고급 가구들 안쪽에는 시부모님이 오래전부터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집하신 많은 장식품들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께서 자랑스럽게 보여주신 가족 앨범 속에도 시부모님은 여유로워 보이시고 남편 역시 당시로는 사치스러울 정도로 비싼 옷을 입고 밝은 웃음으로 찍은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대략적으로만 봐도 우리 예비 시댁은 꽤 여유로워 보였어요. 평소에 남편이 사용하는 돈이 많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를 보니 남편이 당당하게 저를 부양하겠다고 말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집이 정말 예쁘고 멋지네요. 어머니의 취향도 잘 드러나고 잘 꾸며져 있네요. 어머니 마음에도 그런가 봐요.
그래도 내가 눈썰미가 없진 않구나. 여기 있는 가구들은 다 몇천만 원씩 하는 거래요. 이 외제차 한 대의 가격을 합쳐서 생각하면 얼마일까? 아, 그래.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 원래는 더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 성원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많이 힘들어졌어. 여기도 남편이랑 함께 살던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겼어. 아버지가 일찍 떠나시고 나니까 혼자인 것 같아서 너무 넓은 집에는 못 살 것 같더라. 아, 그 집은 너무 커서 아무리 물건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았대. 자랑을 하는 건지 한탄을 하는 건지 어머님은 제 앞에서 과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는 더 넓고 좋은 집에서 살았던 것을 그리워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실 남편은 대학 시절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데 원래는 더 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사업을 크게 성공하셔서 집에 들어오는 현금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어머니는 일생 동안 힘들지 않고 지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이유로 만난 어머니는 다른 시어머니들처럼 보이지 않았는데요. 매우 솔직하시고 친근하게 사랑을 나누시는 분이셨어요. 처음 만나봤는데도 불편함 없이 다가와 주시는 모습이 눈에 띄더라고요. 한 번 만나봐서는 제 입장에서 직접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좋은 방식으로도 나쁜 방식으로도 쉽지 않게 판단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어머니는 저를 좋아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제 결혼 문제에 도와주실 의향을 표현해 주셨어요. 남편은 지금까지 공부만 해서 돈을 벌어오지 않았다면 제 나중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을 텐데요. 걱정 말고 그냥 오라고 모아둔 돈이 있으니 아무 걱정 말라고 하시더니 아이 결혼 준비 문제는 걱정 마, 뭐 봐서 알겠지만 우리 집이 자식 결혼 못 도와줄 형편도 아니고 자식이라고 우리 성이 하나뿐인데 나도 자식을 장가 보내면서 다 해줄 건 다 해줘야지. 그렇게 해달란다. 감사드려요, 어머님. 사실 저는 결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아직 공부 중이라 돈을 모아둔 것도 없고 저희 부모님께 손 벌릴 만한 형편도 아니라서요. 그래서 너희 집 사정도 대충은 들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해외에 계신다고 몇 년 전에 회사에서 권고해줬지. 사식을 당하시고 계시는데 친구분이 일하시는 곳에서 도와주고 계시는군요. 그렇구나. 회사 다니다가 갑자기 외국 생활하시는 것이 쉽지 않으실 텐데 참 고생이 많으시다. 이래서 사람이 늙으면 돈이 있어야 하는 건데 돈이 없으니 타지로 나가서 고생하고 그러는 거 아니니. 뭐, 또 그 정도로 힘드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는 일자리가 있으니 좋으신가 봐요. 한국에서는 바쁘게 일만 하셨는데 거기서는 조금 숨통 돌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뭐, 어떻게든 밥 벌어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 거지. 아이 그러고 보면 우리 아빠도 좀 즐기다가 갔으면 좋았을 텐데 돈만 열심히 벌다가 일찍 떠난 게 너무 안타깝군요. 예, 아버지께서 일찍 떠나셔서 어머니께서 많이 적적하실 텐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 테니까요. 어머님이 아이 며느리 대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동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 말을 잘 하지 못하는데 너는 가정교육을 잘 받은 모습이구나. 예, 아니요. 어머님이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가까이 계시니까 자주 찾아뵐 필요가 있어요. 제 부모님은 해외에 계셔서 자주 만날 수 없어서요. 그들이 계시는 동안 잘해야 했는데 나중에 되어서야 아쉽고 미안해요. 성의 없는 후회를 하지 말아야 해요. 그게 정말이에요. 우리 손자가 정말 부드러운 문장이었어요. 착하시네요. 어머니께서 며느리 한 명은 정말 잘했다고 들리시는 모양이세요. 생김새도 예쁘고 언사도 참 예쁘게 하고 머리도 좋다고 하니까 더 덧붙일 말이 없네요. 그렇지 결혼하셔서 서로 즐겁게 살지만 가끔은 찾아오셔야겠어요. 맞아요. 한창 청춘일 테지만 저는 나이가 많아지고 물러나가는 나이라서 무슨 일을 하든 적절하고 심심할 때는 성원이 아버지마저 떠났으니 어찌할지 모르겠네요.
그나마 성원이라도 보시고 계셨는데 저놈은 제 엄마의 마음도 모르고 벌써 결혼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네,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어머니, 당시 제 발언은 진심이었습니다. 원래 며느리들은 사자 들어가는 걸 다 싫어해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합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었거든요. 특히나 저희 부모님은 해외에 계셔서 자주 만나지 못하다 보니 더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언제 뵐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친정 엄마보다는 시어머니 도움을 받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시어머니와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를 말씀드리자 시어머니가 매우 기쁘시더라고요. 어머니를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뻤습니다. 어머니의 칭찬도 받고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결혼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결혼 비용까지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해서 저는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런 시어머니가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일은 은퇴 후 일자리를 위해 해외에서 지인분 사업을 도와주며 지내고 계셨는데 자리를 잡으며 부모님의 생활뿐만 아니라 제 학비까지도 도와주시느라 여유가 없는 편이셨어요. 저 또한 도움받기만 한 부모님께 죄송해서 결혼만큼은 임으로 하고 싶었고 따라서 원래 제 계획은 취직한 뒤 2에서 3년을 벌어서 제 힘으로 결혼하려고 했었던 건데 남편의 성화에 서두르다 보니 제 계획이 모두 어긋나고 말았던 것이죠. 하지만 남편이 우겼던 만큼 시댁에서 도와주신다고 해서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마련해 주신 신혼집을 기다리며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고 우리 부모님의 귀국 일정에 맞춰 견과 결혼식을 속전속결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짜와 상견례 날짜가 일주일 차이도 나지 않았지만 한국에 오래 계실 수 없는 저희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야 신혼집을 볼 수 있었어요. 마치 어색해선 시어머니께서는 일찍 신혼집을 보고 싶었지만 웬일인지 시어머니께서는 자꾸 미루셨어요. 어차피 들어가서 살 테니 미리 봐서 뭐하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 지금 그 집에는 세입자가 있어서 보여줄 수가 없어서 그래. 며칠 내로 이사 내보내고 나면 도배장판 싹 다시 해서 예쁜 모습으로 보여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오면 전부 준비를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만 믿고 남편과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신혼집을 처음 가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신혼집이 제가 상상하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듯했어요. 어머님이 워낙 자랑을 많이 하셔서 어마어마한 아파트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 아파트는 꽤 오래되고 많이 낡아 보였습니다. 제가 매우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지냈던 복도식 주택 아파트 같은 곳이었거든요. 받는 입장에서 불평하는 건 아니지만 시어머니가 괜히 자랑하던 말씀하셔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내심 기대를 했었나 보여요. 얼마나 좋은 아파트인지. 가보니 단순히 재개발을 기대했는데 곧 재개발에 앞서 있는 복도식 아파트에 도착하여 저는 실망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꾸며진 시댁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 있었던 거였죠.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인테리어도 새로 하겠다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사 전 세입자가 사용한 채로 청소만 대충 한 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전개에 당황스럽지만 좋아할 수 없었습니다. 해온 것이 없는 며느리 주제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잘 지내보기로 했습니다. 아이 엄마가 좋은 집을 주신다 했었는데 좀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이게 자기 집이라는 건 몰랐는데 나도 몰랐었지. 엄마가 가지고 있는 거겠죠. 우선 아부아 앞에 한 문장 부호를 추가하여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계신 아파트가 한두 개가 아니라서 그 전에 아버지가 관리하시고 엄마가 물려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난 잘 모르고 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잘 모르고 어차피 나중에 엄마가 돌아가시면 내가 받을 건데 그때면 알겠지. 그래도 다른 아파트가 많을 텐데 왜 하필 이 집이지?
뭐 어머님도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늘리는 것도 아니고 기존 세입자들이 살고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이것도 감사해야 한다 생각해. 왜 정말 그렇게 생각해? 자기야,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역시 우리 와이프는 착하고 너무 생각이 깊다. 그래 뭐, 집이 어디면 어떠하고 어떠면. 우리가 예쁘게 잘 살면 어때? 그만이야. 내가 나중에 더 좋은 집을 사줄 테니까 우리 신혼을 여기서 보내자. 우리 부모님의 신혼 때와 비슷하기도 하고 뭐, 더 좋은 것 같아서 신혼 느낌이 더 나는 것 같아. 물론, 오래된 집이라 불편한 점도 많았지만, 우리의 신혼이 참 행복했어. 남편이 말한 대로 나중에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면 그만이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그 집에서 신혼을 보내던 사이 뜻밖의 임신까지 하게 됐어. 임신은 예상치 않았지만, 남편을 만난 후에 제 삶이 의도대로 흘러가는 모습에 감사했어. 생각보다 일찍 결혼했지만 2에서 3년 동안 신혼을 즐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생겨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기쁨을 느꼈어요. 남편과 결혼해 부부가 되었으니 당연히 아이를 바라게 되었어요. 물론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항상 있었지만 아이를 생각하면 행복해졌어요. 임신 소식을 전하자 어머니는 물론 멀리 계신 친정 부모님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이렇게 일찍 아이를 갖게 될 줄은 몰랐지만 남편과 어울리며 잘 지내는 것 같아 기뻐하시고 안심하셨어요. 그들은 너무 축하한다며 지은아, 너도 드디어 엄마가 되는구나 라고 말했어요. 아, 마냥 어린아이인 줄 생각하며 계속 지내도록 해요. 알았어. 언제 이렇게 다 자라서 결혼까지 하고 임신까지 될 줄은 몰랐어. 엄마는 정말 감격스럽다. 너무 기뻐서 울지 말고 기뻐해야지. 어째서 울어? 너무 행복해서 그래? 그리고 미안해. 미안하다니, 엄마가 뭘 미안해해? 널 위해 언제나 미안했어. 하나뿐인 자식에게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고 그런 생각이 들면 가슴이 아파. 너는 어릴 적부터 하고 싶은 게 많았잖아. 궁금한 게 많고 재주도 많은 애였는데 우리가 서툴고 못난 부모라서 그런 걸 다 이루어주지 못했어. 배우고 싶은 걸 항상 말리기에 바쁘고 평생을 그렇게 보내 다 결혼할 때도 제대로 해준 게 하나도 없고 지금도. 임신했다는 딸 옆에 있어 주지도 못하잖니? 에이, 무슨 그런 걱정을 해? 여기 시어머니도 계시고 남편도 있는데. 엄마 아니어도 나 챙겨줄 사람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 그나마 안사돈이 계셔서 내가 마음이 놓인다. 전에 보니까 너 예뻐하시는 것 같던데. 아직 잘 해주시지. 그럼 잘해주시지. 나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집까지 해주셨는데 뭘 그래? 그거 생각하면 아직도 감사하다. 그래서 사돈도 임신 소식을 듣고 좋아하시니? 좋아하시지. 아직 몰라. 엄마 아빠한테 먼저 얘기하고 싶어서. 아직 말씀 안 드렸거든요. 아이고, 얘는 너 이제 그러면 안 돼. 이젠 친정보다 시댁을 먼저 챙겨야지네. 옆에서 도와주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아니라 사돈일 텐데 얼른 전화를 끊고 어서 사돈에게 전화드려야겠어요. 아니라 직접 가서 말씀드리고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게 저는 엄마 말씀대로 시댁에 찾아갔고 시어머니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첫 물음은 딱 하나였어요. 아들이니 딸이니 임신 축하 이야기보다 아이 성별을 궁금해하시는 시어머니의 말에는 당황했지만 충분히 궁금해하실 일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초기여서 성별을 알려드리지 못했는데 어머님은 왠지 아들이기를 바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임신 초기에 들어서며 저는 태교를 하고 육아 공부를 하며 별일 없이 지내고 있었어요. 있었다가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간 지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저는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계세요, 안 계세요, 예 나가요? 누구세요? 어머, 웬 새댁이 있어? 새댁 여기 사세요? 예, 여기 살아요. 왜 그러세요? 뭐야? 아, 그럼 혹시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야? 아닙니다. 여기 우리 부부만 사는데요. 근데 왜 그러시는데요? 누구신데? 그러세요? 아니요. 난 여기 집주인인데 할 말이 있어서 직접 얘기해야겠다 싶어서 찾아왔는데 내가 아는 세입자랑 다르게 여기 사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주인으로 오신 것 같은데 여기 우리 시어머니 집이에요. 뭐 착각하신 거 아니세요? 아니에요. 집에 저 혼자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집에 한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여기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라고 물으셨어요. 대답하니 자기 집 주인이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경계했지만 나중에는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시며 집을 매입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그 집이 시어머니 소유의 아파트라고 알고 있었던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지요. 함께 있던 아들은 여전히 집주인이라며 계약해놓고 이곳에서 살 것이라고 말했어요. 정말 믿기 어렵고 기막했지 않나요? 했네. 이것도 원래 계약 위반인 거예요. 알아요? 아니, 그럼 여태 아들의 며느리에게 거짓말을 한 거야? 대체 왜 그런 거래? 아무튼 나는 모르겠고 이 집 비워주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곧 결혼해서 신혼집이 필요하게 됐거든. 뭐, 새댁은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고 사정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나도 상황이 급하니까 어쩔 수 없겠네요. 자세한 얘긴 시어머니랑 하시고 아무튼 집은 다음 달까지 비워주세요. 알겠죠? 그렇게 진짜 집주인은 급이라 집을 비워달라는 말을 전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어이없음과 황당함에 한참을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한테 시어머니 집이라 하셨던 게 전부 거짓말이었던 건지, 그럼?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셨는지 제가 귀먹힌 현실에 어이를 잃었습니다. 얼마 후 퇴근한 후에 돌아온 남편과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하려고 했더니 남편도 처음에는 전혀 믿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어요. 혹시 남편도 시모와 함께 속이는 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지만 남편의 반응을 보니 남편 또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는 엄마의 집이 아니에요. 아, 그럴 리가 있나? 아줌마가 자기 집이라 그랬다고? 그 사람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사겠어? 집 문서를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이사가라고 하고 갔는데 그리고 나와 같이 구청까지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여주셨어요. 진짜 그 아줌마 명의야. 맞더라. 어머님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 아니, 전세계약서에 어머니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엄마가 이 집을 전세계약해 우리 집이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 거짓말을 하셨다고 뒤늦게 상황 파악을 한 남편이 시모에게 따져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이 순순히 사실을 말했습니다. 전세집이 맞다며 애초에 이 집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시댁에 돈이 많고 아파트가 여러 채라고 알고 있던 남편은 망연자실했어요. 알고 보니 그동안 시모가 전부 거짓말을 하고 허세를 부렸던 거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까지는 시댁의 형편이 여유로웠던 것 같았습니다. 맞았어요. 오래전이긴 했지만 남편이 아버지를 따라 새 아파트를 직접 사러 갔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돈을 잘 버는 남편 덕분에 평생 고생하지 않은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남편이 돌아가고 일을 할 필요가 없어졌죠. 게다가 남기신 재산이 있기 때문에 꼭 일을 해야 할 필요도 없었어요. 문제는 남은 재산이 한정적인데도 돈을 그대로 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계셨을 때는 계속해서 돈을 쓰고 늘려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해도 괜찮았을 것 같았는데
아버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면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생각 없이 이전과 같이 돈을 쓰다가 더군다나 쉬운 은행 업무조차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어 문법에 맞게 수정된 내용입니다. 사람이었고 남편이 떠나면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모는 아들 몰래 있는 재산을 점점 까먹기 시작했고 기어이 10년이 되지 않아 지금 사는 집 한 채를 뺀 모든 것을 잃게 되었죠. 제 남편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고 시모의 말만 믿고 여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의심해야 할 물건들을 보고 있었어야 했는데 그때는 그냥 부자의 여유로만 생각했죠. 그럼 차라리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때 사사로운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신혼집을 해준다며 허위로 떠들어댔거든요. 그 덕분에 사실을 몰랐던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통보를 받아서요. 집을 비워주어야 했습니다. 차라리 미리 알았더라면 어떻게든 갈 곳을 마련했을 텐데. 임신한 몸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깜깜하고 그래서 우리 부부가 당장 장속에 갈 곳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자 시모가 아무렇지 않게 세심하게 시댁에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애초에 이 일이 누구 때문에 벌어진 것인데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이 남편 쓰던 방을 비우겠다며 임신한 몸으로 시댁살이를 하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아, 고민할 게 뭔가 있니? 그냥 우리 집으로 들어와. 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잘 된 것 같아. 안 그래도 너 혼자 어떻게 애를 키울지 걱정했거든. 이번에 그냥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자. 그러면 나는 애를 봐주고 너희의 가정을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너도 바쁘고 환희도 바빠서 나한테도 도와주길 바란다는 말이 맞지 않겠어? 지금 너희들이 시댁에 들어와라고 하는 게 낫잖아. 그래서 미안해할 필요 없어. 나는 너희를 도와주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혼자 사는 게 나에게는 편하고 좋긴 하지만 자식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모른 척할 수 없어.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누구 탓인지 모르겠는데 화가 났던 것은 시모가 한 태도 때문이었지만 결국 아쉬운 건 나였어. 저는 화도 낼 수가 없었어. 처음부터 자기만 믿으라는 남편을 믿은 게 나의 잘못이었어. 시집을 갈 마음도 있던 제가 정말 멍청했었네. 그래서 끝에 후회하는 게 마음이에요. 막심했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시댁살이를 결정하며 저는 어떻게든 상황을 견뎌보려 애를 썼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며 빌고 있고 이렇게 된 거 저도 그냥 시어머니와 잘 지내려 노력하는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희가 시댁에 들어가게 되자 시모는 아들을 옆에 둘 수 있어서 좋다며 허허실실 아셨습니다. 남편은 제게 미안해하긴 했지만 원래 살던 집에 다시 들어온 거라 그 불편한 기색도 없었고 불편한 건 오직 저뿐이었죠. 안 그래도 불편한 시모와 한 집에서 같이 살려니 어찌나 불편한지. 저는 그 집에서 한시도 마음 편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은 뭐 말로는 임신한 몸으로 고생 안 시킨다며 가만히. 할 일이 많다는데도 쉬려는 제 모습에 대해 얘기한 거예요. 쉬려는 제게 함께 하자며 부탁하시는데 제가 눈치를 살피기에 소파에 앉아있기 힘들었다고요. 아이를 고생시키려는 게 아니라 할 일이 많아서라고요. 아이는 뱃속에 있는 존재고 쉬기 위해 앉는 거잖아요. 아, 손을 걷어요. 그래서 뭐 하니 안 그래요? 또 너무 쉬는 것도 좋지 않아요? 다른 산모들은 운동까지 하나 봐. 너도 좀 활발해져야 해. 그래야죠. 아유, 제가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데 누가 어디서 인정받아요? 그렇지, 저도 견딜 만했지만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불편한데 처음에는 어머님도 좋은 시어머니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나도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래서 주시는 대로 모두 따르고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자 제가 말조심을 못하는 바보인 줄로 아셨는지
어느 날부터 본색을 드러내시며 내가 당신을 이 집에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신은 결국 손주라는 것을 알아라. 너희 유나 딸이 임신했다고 했으면 나는 너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야. 너희들은 어디로 가든 상관없지만 너희 상황은 내 상황과 달라. 성은 내 새끼니까 살아갈 수 있어도 너는 다른 사람인데 내가 편할 리 없겠니? 가끔씩 방에서 조용히 누워있다면 내가 집에서 어떤 짓을 할지 걱정돼서 자도 못하겠어. 원래 다른 사람과 함께 살면 그런 거겠지만요. 얼마나 불편한지 너무나도 이해하겠네요. 그나마 우리를 연결하는 핏줄이 있어서 참는다고 하니까 좀 덜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집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지 몇 달도 되지 않았는데 시모는 괜히 화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 때문에 받아준 것뿐이라며 저를 그 집에 얹어 사는 군 식구처럼 대해요. 하지만 나라고 시댁살이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남편 등골을 뽑아먹고 시댁에 얹어 사는 식충이라고 대하니 화가 자꾸 나더라고요. 하지만 나태인 저는 싫은 소리도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시모 말대로 얹어 사는 입장인 건 사실이니 갈 곳 없는 주제 집주인 앞에서 화를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럴수록 시모는 저를 무시하고 압박했습니다. 내 안에 참을 인내심을 1000번이나 새기며 그 시월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동안 신호에게 시달리던 중에 저는 임신이 되어 결국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건강한 체질이라서인지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무사히 낳았고 회복도 다른 이들에 비해 빨랐습니다. 이는 제게 운이 좋은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상황에서 비싼 병원은 감당할 수 없었고 친정어머니도 함께 있지 않아 몸을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시모가 잘 돌봐준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일하다가 아이를 낳고 그 후 다시 일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너도 그냥 누워있을 생각만 하지 말고 집안일도 좀 하고 일손을 돌려야 해요. 이해하시죠? 어머님, 무슨 말씀이시더라도 전 좀 쉬어야죠. 산모이니까요. 어머님은 산욕도 하셨을 거니까요. 아니에요. 사오조리 한 적 없다면 누가 사오조리 했다고 하겠어요? 너 지금 하는 것이 사오조리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쉬면서 작업을 하라는 것뿐이에요. 원래 너가 누워있고 늙은 나가 일하는 것이 맞나요? 아, 그 일도 싫어서 이런 건가요? 다른 시댁에 있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너는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서 후광을 받는 걸 왜 몰라요? 시어머니 자신은 정말 좋은 시댁에서 최고급 산모조리원에서 독방을 쓰며 호강하셨는데 이젠 자기 며느리를 도우라 하시는 게 아닐까요? 고생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에게는 잠시의 휴식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그나마 남편이 주위에 있을 때는 아들의 시선을 피해 가만히 있었지만 남편이 출근한 뒤에는 완전히 시어머니의 세상이 되었고 때로는 귀한 손자를 안아주며 몸 조심하라며 출산하고 나니 더는 필요하지 않은 존재로 여기는지 무심했다. 아무리 심술 많은 시어머니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며느리의 몸조리를 못하게 만들까라도 참 미련하다 싶었다. 그렇지만 제가 어리석지 않았던 탓에 몸조리는 스스로 하며 돌봐주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다면 나라도 스스로 돌봐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하겠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못하겠다고 속삭이며 누워버렸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핑계로 낮잠 자고 요리조리 도망치곤 했었죠. 하지만 그것도 아이 어린 시절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이가 자라고 나니 더 이상 아이의 핑계로 숨어있을 수도 없었고 도리어 아이 때문에 시호에게 발목을 잡히게 되어 일이 생기기도 했죠. 시댁살이를 시작한 지 벌써 3년째 되었는데 그동안도 제가 부모님께 아이를 직접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사정상 한국에 오실 수 없으셔서 저가 부모님을 만나러 가야 했는데 아이가 어린데라고 하여 번번이 반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가난해서 비행기를 타기도 서두르기도 무리였기 때문에 포기한 적도 있지만 아이가 3살이 되고부터 저는 그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걸어다니는 사람을 보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이의 잘하는 것도 보지 못하시고 다른 사람보다 못하겠구나 생각했어요. 게다가 우리 아들도 매번 영상통화로만 만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보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화면 속에 들어오는 줄 알았으니까요. 이건 문제가 있다 싶었죠. 저는 아이가 잘한 것을 보고 결국 3년 만에 친정에 다녀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시댁을 벗어나지 못하고 시댁에서 생활했던 제가 이번에는 한 달이라도 친정에 가서 푹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남편과 상의하고 친정으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사정 때문에 제와 함께 갈 수 없어서 많이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아쉬움이 컸지만 오랫동안 부모님을 만나지 못한 나를 위해 배려해 주셨어요. 편히 다녀오라며 자신의 돈으로 비행기표도 예매해 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어머님께 허락도 받아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나 엄마가 있잖아.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아이, 왜 그래? 답답하게 굴지 말고 주요한 점만 얘기해. 아니, 그렇잖아. 지금 나랑 우리 영훈이 장인과 장모님께 잠깐 보내줄까 싶어서.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친정에 갈 수 있지 않았나 너무 불쌍하잖아. 여태까진 영훈이가 아직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 그도 꽤 컸고 많이 성장했고 운전도 하고 울지도 않아. 비행기를 탈 수 있을 것 같아. 그 장인 어른이랑 장모님도 영원히 만나고 싶어 하실 텐데. 아무튼 이번에는 엄마가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반대하더라도 어찌 되든 보내주겠으니까 그냥 그렇게 아시라고 하세요. 그게 무슨 뜻인지 화를 내며 말씀하면서 누가 보면 제가 못 가게 하는 줄 알아야겠네요. 아이, 그렇다면 다녀오세요. 정말로요. 저는 그렇다면 영혼을 데리고 다녀올게요. 한 달 있다가 갈 거니까 그동안 살림과 식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희 아내가 없으면 굶어 주겠냐고요? 아내 걱정 마시고 제가 잘하겠습니다. 별별 이유로 제 친정행을 방해한 시어머니 있었기에 흔쾌히 허락하는 시어머니의 반응은 무척 놀랍더군요. 시어머니가 그럴 일이 없었는데 어째서 말씀을 하시는지요? 저는 물론이고 남편까지도 의아했습니다. 이제서야 갑자기 허락을 해주신 건 무슨 일인지요? 모르겠지만 어떻든 행운이 저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룰루랄라 느낄 정도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정 행짐 싸기를 기분 좋게 시작했어요. 하루하루가 비행기를 타는 날을 기다리며 설레이는 마음에 잠도 설칠 정도였어요. 그렇게 시댁을 떠나 친정으로 가려던 날, 시모가 따로 나를 불러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 이번에 가면 너희 부모님한테 돈 좀 빌려라. 응,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돈이라니, 돈 좀 빌려와. 돈 가서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해라. 너희 집 사정이 아무리 안 좋아도 그 정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니? 5천만 원 요구하시나요?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달라고 하신 거죠? 왜 못 돈을 주고 해? 내가 너희들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아? 너희 살던 그 전셋집이 2억이 넘어버리는 게 집이었어. 내가 그걸 무슨 고생했는지. 아니, 근데 너는 맨몸으로 시집 왔잖아. 그럼 너희 부모도 양심이 있으면 딸 자식을 갖다 맡겨놓고 미안한 줄 알아야지. 나도 이제 그 빚 받아야 하겠는데 너희 부모한테 돈을 빌려와 못 가져오면 너가 밥을 굶을 줄 알아. 시모는 다짜고짜 이유도 말하지 않고 제게 돈을 받아오라고 윽박질렀습니다. 5천만 원이 그 집게 이름이라고 생각하는지 친정 부모님께 돈을 받아오고 못 받아오면 밥을 굶긴다는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시모가 순순히 저를 친정으로 보내준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시모가 며느리 좋은 일을 해줄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나 했더니 처음부터 다 이럴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정이었나 싶더라고요. 왜 대체 그 돈이 갑자기 필요한 건지 이유도 모르게 했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당당히 제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기막혔어요. 시집 올 때 아무리 해온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다가도 제가 그 돈을 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그동안 참고 살지 않았겠죠. 남편이 우겨서 한 결혼은 그래도 해온 것이 없어서 참고 살았던 것인데 그 비교하는 것은 이미 3년간의 시댁살이로 충분히 갚은 것 같았습니다. 신혼 1년 만에 시댁에 사는 것으로 모에게 빚을 할 것도 없었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기분에 밥값이라도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것인데 이제 와서 저로 빚쟁이 돈을 해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대꾸도 않고 친정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친정으로 간 저는 생을 고친정 부모님과 회포를 풀며 잘 지낼 수 있었어요. 길게 느껴질 줄 알았던 한 달이 쏜살같이 흐르는데 부모님과 헤어지는 시간이 너무 아쉬웠어요. 하지만 예정된 시간은 이미 흘러버렸고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이라고 떨어져 있으니 보고 싶었어요. 그 한리 끝에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야 했던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 면전에서 돈을 하는 시모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야, 돈은 무슨 돈이요? 무슨 돈이냐? 내가 분명히 내 부모한테서 5천만 원 받아오라고. 제가 이해한 내용을 기반으로 문장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뭘 했는데? 받아왔어. 아, 그건 5천 원 정도였지. 저도 돈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부모님에게 바라세요? 자, 여기 5천 원 받으세요. 그리고 저는 어리둥절해졌어요. 시모 면전에 1,000원짜리 5장을 집어던졌습니다. 1천, 2천, 3천, 4천, 5천, 5천 맞죠? 그러자 시모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열을 받았는지 개거품을 물고 팔짝팔짝 뛰었어요. 너,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내가 말한 게 이거야? 5천 원만 들고 와니까 어디서 1,000원짜리를 가지고 장난치나. 하지만 저도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결심을 했습니다. 시모가 미친 짓을 하면 저도 되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법이죠. 일 텐데 미친 거네요. 지금 누구 앞에서 이러는 거야? 행패가 왜 그러세요? 어머님이 무슨 일을 해주셨는데 우리 부모님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딸이 보낸 값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결국은 우리 부모님께서 돈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서 결혼하지 못하면 죽겠다고 하게 누가 내가 결혼한 건 아버지 때문인 거잖아요. 유학하겠다고 제 발목을 잡은 건 아버님이시죠. 그럼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에게 빚 갚아야 하는 거죠? 누가 누굴 빚진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뭐야, 아니, 지금 얘가 하는 말 좀 보세요. 너 지금 쫓겨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진짜 뭔 일도 해주지 않으면서 시댁에서 사는 것 때문에 되게 부끄러워요. 누가 보면 이 집이 내 집인 줄 생각할 거려. 알겠어요. 어머님, 설마 밖에서도 아들한테 집 해줬다고 거짓말하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정말 참지 말아야 했다는 게 확실했어요. 사실 결혼을 사기로 해놓은 게 맞았고 철저히 바꿔야 하는 거였지만 어떤 마음이었는지 명석하지 않아요. 오늘부터 이 집을 떠날 거니까 유세, 그만 떨라고. 그리고 제가 그 길을 택해 시댁으로 나와서 진실처럼 짐을 싸갈 겁니다. 남편한테도 속삭일 거예요. 너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당신도 몰랐겠죠? 나는 오랫동안 참았어. 근데 더는 참을 수 없어. 그래서 너와 이혼하고 내 엄마랑 평생 살던가 아니면 내 엄마랑 영혼을 같이 살던가. 이제 지금 당장. 정해져 여보. 이혼을 하자고 내가 당신과 이혼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 엄마한테 말하기로 했어. 정해진 대로 행동해. 남편은 2번이나 고민 안 하고
내게 선택을 했다니까. 오랫동안 고생시켰으니 미안하다고 묻는 것을 앞으로 내 의견대로 할 것이라고 했어. 남편이 정말 15편도 못 듣는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좀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었나 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혼을 결정했고 나는 영원히 시모를 보지 않겠다며 시모와 연락을 끊었어. 남편은 어차피 내 피를 보든 말든 알아서 하지만 나와 우리 아들은 결코 그 집으로 다시 가거나 시모를 만날 생각은 없을 거라고 했지. 그리고 그 이후로 정말 시어에게 손주를 한 번도 안 보여주고 연락을 끊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들의 손주를 못 만나서 병이 나았다며 자꾸 남편에게 전화해 앓는 소리를 했어요. 아마도 제게 듣게 하려고 전화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러고 있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서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연락을 끊고 사니까 이렇게 편한데 뭐 하러 다시 시어머니와 잘 지내겠죠? 저는 마음이 편한 지금이 아주 좋습니다. 이제 아이도 컸고 저도 취업을 했으니 이전처럼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 이젠 그냥 저희 세 식구가 마음 편하게 살면 좋겠네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